안녕하세요. 토요일 스페셜의 김동우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다 평안하셨는지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에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참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정말 이 시간만큼은 광고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늘 고민하는데요. 자, 오늘 또 그분들을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특히 여러분의 은퇴를 위해서 더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실 두 분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따박따박이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해요. 뭔가가 원타임에 이게 따박따박 일이 잘 끝난다, 혹은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 이런 거 좋잖아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물질적인 거 걱정 없이 돈이, 내가 은퇴를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그런 돈들이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굉장히 안전한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 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길 떠나
어디 회가 맛있는 집이 없을까? 그야 물론 제주화로지. 값싸고 푸짐한 한상 차림이 있는 제주화로 말이야. 신선한 회로 소문난 제주화로 거기 그래, 맞아. 피코와 크랜셔에 위치한 그 유명한 제주화로 모든 테이블이 프라이빗하고 안전한 부스로 설치돼 있대. 거기 전화번호가 323-731-3030 피코와 크랜셔 제주화로 323-731-3030. SMG가 어느새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부부와 30년을 같이 했어요. 저 아기 때부터 SMG 잘 알죠? 앞으로도 30년 가야죠. 항상 같이 있어서 편하네요. 이렇게 30년을 어르신들과 같이 했습니다. 미주 최고 최대 5스타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30년을 한결같이 앞으로도 계속 Always be with you, SMG. 서울 메디칼 그룹. 우리 방송과 미주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가 함께하는 가을철 베트남 한국 골프 투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트남 최대 휴양지 다낭에서 럭셔리 골프 2번, 가을 단풍에 어우러진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남의 최고 명문 코스에서 골프 2번, 모두 4번의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베트남 여행의 중심 다낭의 투어와 전라남도 곳곳의 맛집 탐방과 단풍 투어가 곁들여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골프 투어가 될 이번 여행 꼭 잡으세요. 10월 26일 출발합니다. 참가 문의는 푸른 투어 213-739-2222 213-739-2222. 황금싸라기 참외. 원을 그리며 힘차게 달려가는 태양을 쫓다 보니 진노랗게 익은 황금싸라기 참외. 밤마다 황금싸라기 참외 위에 내리는 금이슬 은이슬. 불어오는 바람에 마르고 달콤한 참외향이 바람 타고 어디든 가니 안 닿는 곳이 없구나. 받으면 행복하고 주면 기분 좋은 황금싸라기 참외. 윤 아저씨. 미국 의대 치대 진학의 첫걸음 누구와 출발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스템 연구소 폴정 박사의 의대 진학 프로그램을 선택하시고 그 꿈을 이루십시오. 의대 합격의 키포인트, 철저한 학점 관리와 차별화된 봉사활동부터 고득점을 보장하는 최고 강사진의 특강으로 구성된 MCAT DAT 6주 합숙 캠프. 특히 스템 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아프리카 베트남 현지 병원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는 의대 입학 심사의 결정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국 의대 치대 대학 폴정 박사의 스템 연구소가 가장 바른 길입니다. 상담 전화 714-264-2244 714-264-2244 부에나팍 스템 연구소. 건축 면허요? 당연히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죠. 건축을 전혀 몰랐던 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를 들으니까 3개월 만에 건축 면허를 땄어요. 영어에 약한 저는 한글 교재가 도움이 돼서 건축 면허를 따고 어떤 일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에 등록하면 건축 면허 취득이 가장 빨라요. 매주 월요일 저녁은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공개 강의를 청취한 후 등록해도 됩니다. 건축 면허, 이제 프라임 건축 면허 학교에서 도와드립니다. 213-386-4922 213-386-492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자, 더 이상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뭐 이제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잘 들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문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이시죠. 제스민 서 대표님, 그리고 또 몰게지의 신, 크리스틴 신 매니저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파워우먼 세 분으로 소개해드리는데
소피아 대표님 오늘 안 보이시네요. 딴 데서 지금 파워를 뿌리고 계세요. 아마 소문이 들려올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지금 펼치시고 계세요. 세 분 다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자,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전에도 사실 언급한 적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좀 달랐고 디테일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예. 오늘 저도 사실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관심이 있는 분야. 네. 은퇴에 내가 어떻게 살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40대 분들도 계시겠지만 30대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반대로 난 60대가 됐는데도 은퇴를 이제 준비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 오늘 그래서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의 저희 제스민 서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아까 저한테도 처음에 따박따박이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따박따박 시리즈 1탄이라고. 1탄. 따박 1탄. 따박 1탄. 이거 어떤 의미에서 상해 주신 거예요? 저기 40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30대 같이 보이지만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보이니까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라디오가 정말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저기 그럼 김동훈 선생님께서는 네. 소셜시큐리티 연금 받는 거 스테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내고는 있는데 예. 그거를 찾아보거나 아주 계산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계산할 필요 없고요. 못 받는다 말씀인가요? 예, 소셜시큐리티 연금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정말 따박따박 내가 지금같이 비슷하게 벌면 네. 62세에 은퇴했을 때는 얼마를 받고 네. 67세에 은퇴했을 때는 얼마를 받고 네. 70세에 은퇴했으면 얼마를 받는지 정말 따박따박 나옵니다. 소셜 시큐리티 그 오피스 아니죠. 웹사이트 있어요. 웹사이트에 이게 예, 있어요. 오, 오케이.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예. 뭐요? 저도 이제 40대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리타이어 할 때쯤이면 그 펀딩 자체가 이렇게 소진된다라는 그런 소셜 못 받는다 얘기 네,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진짜 맞는 건지 사실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억울하기도 정부 하고. 관계자분한테 여쭤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걸로 모자르지 않을까라고 아니, 근데 걱정하는 분들이 그게 계시고. 그러니까 모자르죠. 이거 왕청 모자른데 예.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제가 67세, 70세에 받을 돈 아닙니까? 네.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제가 하려고 한 얘기가 그건 그러니까 거예요. 그 택도 없는 금액이 소진까지 된다면 이제 그러니까요. 암담한 그런 건 거죠. 너무 어두워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일단은 근데 정말 좋으신 조언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청취자분들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받는 거 아마 이거 계산해 보시면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계산을 왜 하세요? 웹사이트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웹사이트 가셔서 한번 알아보세요, 진짜로. 예. 근데 이게 SS 현실감이 들어야 되니까. ssa.gov 예, 있어요. 그 거기 가셔서 소셜 시큐리티 거기 가셔서 여러분 이제 딱 하시면 그 나옵니다, 데이터가요. 이거 한번 일단 알아보시고.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 연금. 네, 연금. 이죠? 연금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금. 그러니까 소셜시큐리티 주정부가 주는 연금 말고 네. 개인 연금을 음. 어떻게 따박따박 받을 것인가. 그게 또 이제 오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준비를 잘하신 게 사실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셜 시큐리티에서 주는 돈이 뭐 소진될 수도 있지만 어마운트가 정말 작더라고요. 지금 받으시는 제 주위 분들도 보면은 정말 못 살아요. 그거 받고는. 예.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그 생계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냥 예. 그로서리비 정도 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생계비 나온다고 맞아요.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같은 물가 상승률로는 생계비도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금액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의 따박따박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큰 이슈는 네. 이제 인플레이션 계산을 안 한다. 물가 상승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소셜시큐리티 연금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그러니까 끔찍한 거 67세에 그 돈을 받는다니 20년 후인데 그러네요. 답이 진짜. 안 나오는 거죠, 이제. 진짜 답이 여기서부터. 안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0,000불을 한 달에 쓰시는 분이 네. 그냥 심플하게 지금 같은 현재 물가 상승률 후로 본다면 20년 후에는 20,000불 쓰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10년 그러면 20년부터 40년 후에는 해마다 올라가면서 이제 40년 후에는 40,000불. 아,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렇죠. 진짜. 근데 우리 김동훈 씨가 운 나쁘면 40년, 50년 사시거든요. 운이 나쁠 것 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네.
뭐 소셜세키 연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건 제가 못 바꾸는 거잖아요. 네. 나의 그 프라이빗 연금이 내가 딱 67세 됐으면 얼마 나오고 따박따박 얼마 나오는 거를 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인플레이션 대비 해봐다 얼마 오르게 좀 디자인이 돼 있는 그걸 지금 보실 수 있다면 미리 저축을 하실 수 있다면 그런 곳에 네. 좀 괜찮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 제스민서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들 수 있는 연금 준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2부 시간에는 저희 크리스틴 씨와 함께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 잘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테일한 것들을 2부 시간에 한번 좀 짚어볼 텐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집이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요. 리버스 모기지가 안 된단 말이죠. 나중에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부터 나라에다가 나를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위험성이 크니 개인적으로도 미리 준비를 하셔라.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좀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게 플랜들도 그렇고 한 달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 그 정도 생활비가 든다면 한 달에 내가 얼마씩을 내야 되는 거야? 막 겁먹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어떻게부터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주시죠. 예. 일단은 많은 손님들이 그래도 너무나 젊으신 분들을 빼놓고 그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네. 뭔가 그 대책을 조금씩 하세요. 막연하게 은행에 저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쌓아 놓으시거나 아니면 주식을 하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주는 401k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런 거 좀 예. 많이 믿으시죠. 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네. 제가 예상 수치를 뽑아 드립니다. 예상 수치라 하면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얼마 쓰세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네. 은퇴 후에는 한 달에 얼마나 쓰실 것 같으세요? 잘 모르세요. 아, 진짜 모르시는 거죠? 아, 진짜 모르세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오셨는데. 예, 진짜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10,000불 쓰면 20년 후에는 얼마 쓸 것 같으세요? 더더욱 모르세요. 와, 그러네. 이거를 예.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20년 후에는 그런 걸 모른다 치고 예. 내가 아프면 돈을 더 얼마나 쓸까요? 더더욱 모르세요. 미국에선 특히 병원비가 엄청 나갈 텐데. 병원비 엄청나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준비가 그렇죠. 과연 얼마나 잘 돼 있을까? 그러면은 아까 봐주신다라는 게 지금 갖고 있는 은퇴에 대한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게 이너프가 되는지 충분한지를 봐주신다 이 말이겠네요. 예, 충분하죠. 충분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지 좀 더 잘 쓰실 수 있는지 활용 방법을 계획을 해서 네.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일단은 대표님한테 전화하셔서 저 지금 생활비가 얼마 쓰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준비는 이어서 뭐 401k나 이런 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걸 검토해 주시고. 네. 수입과 지출을 뭐 이렇게 다 네, 이제 커버하시나요? 대부분 이제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네. 저한테 1시간 상담하러 오셔서 네. 2시간 동안 안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전화가 얼굴을 보는 것 그 시간 이상, 그러니까 줌 이상, 맞아요. 예, 직접 보진 못하더라도 네. 줌 이상 대면으로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이건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돈 얘기고 내 인생 은퇴 얘기인데 일단은 가셔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저하고 얘기하시면 자꾸 생각이 나시나 봐요. 생활비도 생각이 나시고 모두 써야 되고 모두 써야 되고 모두 써야 되고 생각이 나시고. 제스민서 대표님은 이제 자꾸 돈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거 없어요. 별로 안 써요. 그러시다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손님들 많이 만나셨죠? 그럼요. 뭐 그러면은 굉장히 오차가 많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한 달 생활비하고 막연한 것과 네. 디테일한 걸로 나눠지고 막연함에서 정확함으로 가는 그런 와, 그림이 보입니다. 그렇겠군요. 저 그러면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따박따박이란 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면은 어떤 플랜들이 이제 소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 맞게끔. 근데 예. 오늘 어쨌든 제 청취자분들한테 좀 대략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 따박따박 플랜들은 뭐가 있어요? 따박따박 도대체? 플랜들을 일단은 뭐 집이 아니고 그 현찰로 이제 은퇴를 하실 분들의 네.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플랜을 준비하는 내가 없어지면 돈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텍션은 되게 그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전반기의 프로텍션은 주로 내 몸이 내가 한참 돈을 벌고 있을 때 없어지거나 몸으로 때운다. 아플 때를 예. 대비한 프로텍션이 있고요. 네. 후반기의 프로텍션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은퇴라고 준비했을 때. 후반기에 대한 준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메디컬 병원 쪽들. 내 예상보다 너무 오래 산다. 네? 아, 그거구나. 나 80까지 생각했는데 네. 내가 90까지 살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요. 근데 돈도 없고 아프면서 오래 산다. 이거 웃을 일이 사고네요. 아니네. 네. 이건 진짜 재난이죠. 심각한 근데 재난이다. 요새 웬만하면 70세, 80대 분들 보면은 굉장히 정정하세요. 아직 청년이에요. 이분들, 네, 거의 뭐 옛날 환갑 처럼 보이세요? 70세 분들은 요즘 청년인 것 같아요. 70세 분들은 요절하시는 거고요. 요새 70에 돌아가시는 맞아. 분들은요. 너무 일찍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들이 다 좋으셔서 80대도 청년 같으시고요. 맞아요. 저희가 그 오는 인생의 리스크가 참 80대 중후반에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것 현재 같습니다. 자료로 본다 예. 그러면 8, 90대 때에 큰 병들이 80대 좀 이후로 이제 이후로. 찾아오시죠. 근데 대책이 없죠. 이제 그때는. 그래서 인생 후반기에 대한 준비는 오래 사는 것과 그리고 병에 대한 것들. 병원비죠, 사실 여기서 맞습니다. 생각하는 건. 병원비에 예. 대한 그 걱정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예. 어허. 사실은 이 두 개, 그러니까 전반부의 프로텍션과 후반기의 프로텍션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라이프 인슈런스이긴 합니다. 생명보험. 예. 네. 생명보험은 전반기에 예. 내가 아프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일찍 사망했을 때 어떤 가족의 생활비를 미리 대체해 놓음으로써 네.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거죠. 안전하게. 예. 예. 근데 후반기에는 또 플랜에 따라서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해서 네. 그 안에 있는 생명보험에 있는 돈들을 찾아 써가면서 이제 그런 은퇴연금 따박따박 찾아 써가면서 이제 연금 플랜을 쓸 수도 있고 또 그 우리가 얘기한 후반기에 생길 수 있는 질병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망보험금에서 사망보상금에서 미리 받음으로써 진짜요? 예,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생명보험도 저희가 예전에 알고 있던 생명보험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많이 좀 변화가 있었네요. 그래야지 보험 그들도 자체가. 먹고 살죠. 그러네요. 시대가 바뀌니까. 네. 보험도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예, 보험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면은 사망금에서 나와야 됐던 금액들을 내가 아팠을 때 사용을 전환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생명보험들이 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미리 저축을 좀 생명보험 안에 하셔서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저축을 했는데 이제 애들 다 크고 그러면 사실 나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다 노망이세요. 내가 있는 거 내가 다 쓰고 죽는다. 그럴 일은 참 없죠. 다 쓸 때까지 모자르지 않으면 다행인데 맞아요. 어쨌든 그게 문제인데 네. 어쨌든 생명보험에 있는 그 저축군으로 그거를 따박따박 타서 쓰시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생명보험이 결국은 따박따박 타셔 사용하실 수 있는 은퇴자금으로 예. 전환이 된다. 예,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기가 저희가 막힌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생명보험은 또 조건이 있어요. 네. 일단 좀 건강해야 된다. 음. 그리고 건강하신 분, 젊은 분한테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미리 들어두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들어놓으셨으면. 맞아요. 아하.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도저히 갖출 수 없는 시기에 찾아오신 분들은 어떡하느냐. 약간 그게 좀 또 관건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셨을 예. 때 드시는 분들. 근데 건강이 좀 애매한 나이 때 대부분 그 나이에 은퇴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건강이 애매한 나이에 내가 세상에 없어졌을 때 걱정을 하시고 그렇죠. 은퇴 걱정을 하시고 피부에 그게 와닿는 때가 재미있다는 그때거든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대책이 있느냐.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은퇴연금이라고 하는 네. 그런 플랜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어뉴이티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그건 생명보험하고 다른 건가요? 생명보험 다른 거죠.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그야말로 연금처럼. 보험이에요. 네. 예, 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그 보험금을 이제 넣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그냥 없어지셔도 네네네. 그냥
약속한 거 주죠. 네, 보험 네. 말 그대로 그게 바로 보험. 보험이에요. 네. 보험이에요. 네.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 비용은 좀 듭니다. 보험금. 세상에 공짜는 없죠. 코스트가 들어요. 비용이 조금 비쌀 수 있다. 예, 다른 플랜에 비해서. 예, 그래서 그 건강하시고 젊은 분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쌓는 게 예. 조금 더 커스트가 줄였을 때 미리 오랫동안 쌓아두시면. 그렇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또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줄에서 너의 상태로 보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라고 처참하게 리젝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실제 상황이 이런 게 있었기 상당히 때문에. 많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저에게 자신 있게 오시는 분들. 네. 그런데 리젝이 된 경우가 있군요. 많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험, 생명보험도 이렇게 커버리지나 플랜들이 좋아지면서 대신에 좀 까다로워졌겠죠, 당연히 보는 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런 걸 다 검사하셔야 되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난감해지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워낙 너무 좋아서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건강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생명보험 회사가 안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누이티, 은퇴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렇게 거군요. 뵐 수밖에 없죠. 아, 그럼 이거는 좀 뭐가 어떤 의미로 은퇴연금을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예. 은퇴연금이든 이제 주식이든 네. 아니면은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건 네. 다 돈을 불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불리면 많이 찾았을 수 있다. 그쵸? 예.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거는 정말 모두한테 통하는 그런 네. 진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이 불리는 것도 좋은데 그 돈이 이제 많이 이럴 수 있잖아요. 많이 계획을 못해서 돈이 많으니까 지금 많이 써.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내 예상보다 오래 살아. 아, 불려놨는데 이것도 모자른 거지. 네, 그것도 모자른 거죠. 그렇죠. 인생에 또 갑자기 돈이 크게 어디 들어갈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은퇴연금의 장점은 네. 내가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정확히 저한테 오셔서 산출한 이후에 네. 내가 은퇴 이후에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정확한 금액에서부터 아주 거의 그 플렉시빌리티가 크지 않은 네. 그런 금액까지 한 번에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을 만나는데 난 은퇴 이후에 65세 이후에 한 달 생활비가 5,000불이 될 것 같아요. 예. 라고 하신다면 그 이후에 예상 수명 대비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런 플랜들, 이런 은퇴연금 플랜들에 얼마를 내는 이런 걸 추천해 그렇죠. 주시는 겁니까? 아, 딱 그렇군요. 오시면 60 소셜시큐리티 얼마 나오고 나 모자라는 돈 얼마 나오고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 대비 또 은퇴연금이 올라가게 디자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올라가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게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거라면 안 해보셨던 분들은 예. 사실 뭐 은퇴라는 거 저희가 한 번밖에 안 사니까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경험 안 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냥 세이빙 어카운트나 이런 데 넣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지라고. 왜냐하면 그러게요. 매달 얼마씩 내는 거면 그냥 또박또박 나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심플하게. 이제 은퇴연금은 뭐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죠? 세이빙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스탁 같은데 내가 있던 돈이 네. 없어지면 은퇴연금이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예. 은퇴연금 어뉴이티 플랜은 네. 그 돈이 고갈이 되더라도 네. 그 은퇴 시점에 내가 65세 은퇴 시점에 1년에 3만 불을 받기로 했다. 네. 그럼 그 돈이 100세 또는 120세까지 그냥 나옵니다. 아, 계속 나옵니다. 체인지가 없이요? 예, 계속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럼요. 따박따박. 매달? 야닥따박. 오 마이 갓. 정말 좋은 그러니까 거네요. 저희가 네. 돈을 불리다가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거잖아요. 안정적인 건 좋은데 너무 재미가 없어. 돈이 안 자라. 네. 소위 말하는 근데 세이빙스 그렇죠. 아카운트 그런 거. 근데 네. 이제 포텐셜이 많은 거는 불안해. 그쵸. 지금 100만 불 갖고 있다가 어느 날 50만 불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한 방에 날아가죠. 그럼요. 이거. 근데 네. 은퇴연금이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지금 은퇴를 시작하는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얼마씩 따박따박 받겠다고 결정을 딱 한 후에 네. 100살까지는 무조건 진짜 무슨 일이 생겨도 주겠다. 아. 라고 이제 계약을 하시는 게 은퇴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플랜을 들었을 때에 매달 내는 겁니까? 아니면 큰 돈 한꺼번에 좀 미리 넣어놓는 겁니까? 저 큰 돈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야지 불릴까요? 매달 돈을 넣어야지 많이 불릴까요? 한 번에 넣어야 되겠죠. 예, 그런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저 은퇴도 그러니까 상황에 처음이라. 따라 다 틀린데, 네. 김 선생님 나이에는 매달 넣는 걸로는 언제까지 매달 넣으셔갖고 할 수 있을지, 네네, 예, 네네. 좀 대충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말씀해 주시는 포인트는 은퇴연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금 큰 돈으로 넣어서 이거를 또 그 대신 개런티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정해진 금액은 예.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 리스크를 얘기했는데 네. 그 내 예상보다 오래 사는 것도 그렇지만 아프면서까지 오래 산다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은퇴연금 플랜 중에는 네. 그 임플로이먼트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네. 내가 이제 계약한 돈, 내가 따박따박 받는 돈을 네. 받기로 했는데 이제 노안이 오시거나 그래서 이제 의식주를 혼자 못 하시는 상황. 아, 예를 이럴 들면 경우는, 누군가 나를 예.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돈을 2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예. 베네핏도 있어요. 그럼요. 오, 그러면은 혼자 보험인가? 사시는 분들도 그럼요. 걱정이 없네요. 걱정이 없죠. 아, 저 비혼주의라 제가 그러면은 아, 이런 거를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구나. 예, 그래서 하시고 예. 2배로 받다가 예. 그럼 2배로 돈을 받았으면 돈이 빨리 떨어질 거잖아요. 예. 일반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 그 주머니가 바닥이 났다. 네. 그러면 원래 약속한 데 금액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00살까지 줘요. 아, 이렇게 아팠었을 때는 그 금액이 내가 넣었던 금액이 소진이 될 때까지라도 2배로 주셨다가 예. 그 소진이나 됐다 하더라도 매달 원래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은 그래도 계속 나온다. 예. 일단 약간 좀 땡겨 쓰는 그런 느낌인가?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그 회사 같은 경우 오히려 손해 보는 거네요. 예. 내가 넣는 금액보다. 제가 하면 거의 99%의 손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회사는 뭐 먹고 사냐고. 왜냐면 내가 든 돈보다 더 그래서 나올 수도 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많은 그분들- 분들에게 예. 얘기하기를 연예인 걱정하고 보험회사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그래. 보험회사는 어마어마하죠. 저기 그 보험회사 저희들이 뭐 한 달에 50불, 100불 내는 돈으로 네. 보험회사는 자 모으면 1년에 한 달에 몇백만 불. 그쵸. 그들이 그거를 그 냉장고에 넣었다가 네. 쓸 것 같지는 않고요. 반드시 불리실 거란 말이죠. 저 때 그분들도 손해보지는 않으실 예. 테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신 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내 돈을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맡기는데 은퇴를 믿고 도대체 이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회사일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예. 테니까. 근데 뭐 물론 당연히 대표님께서 그 권해주시는 이런 회사, 소개해주신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 회사들 이게 다 정부에서 등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정부에서 등급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걸 하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네. 등급을 받고요. 예, 예. 그리고 보험회사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자산이 있어야 되고 네. 또 그 보험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려면 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아, 그 플랜들 만드는데도.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쵸. 50개 주마다 주법이 다 틀려요, 보험법이. 그렇겠죠. 그거를 돈을 써서 어. 다 통과시켜야 되는 와. 막강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는 회사들이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자산 대비로 이게 만들어지는 플랜들이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들이 다 짧은 역사가 60년, 70년. 100년 넘은 회사는 수두룩하게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게. 그럼요. 보험회사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진짜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엄청날 테니까 믿을 수 있고 자산 대비 이게 다 정확하게 돼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에 대해 나가는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한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런 상식선에서 음. 수다를 떨려 많은 분들이 보험회사 걱정을 할 게 아니구나. 그냥 받으셔도 된다. 예, 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내 돈 어디 가지 않아도 된다. 예. 쓸데없는 걱정이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사실 두 가지 얘기해 주신 건데 생명보험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생명보험, 그러니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셔도 되고 플러스 거기다가 은퇴 속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렇죠. 많은 분들 직장에서 갖고 계시는 401k나 네. 자영업자들 하시는 아이라 네. 갖고 계시면 은퇴 시점에서 이런 연금 플랜으로 바꾸기 되게 적합한 플랜입니다. 아, 요거를 또 이렇게 컨버트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활용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나는 생명보험이 안 맞는다. 차라리 은퇴연금을 드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요것도 또 플랜들이 다 정해져 있고요. 믿을 수 있는 회사들을 또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왜 그거잖아요. 제가 항상 보험이나 뭐 들을 때마다 나한테 되게 쓸데없는 거 돈 내서 막 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건 일단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진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 얼마가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은 일단 제스민서 대표님을 만나셔서 상담 받으시길 좀 추천해 드릴게요. 상담하고 나서 뭐 안 되신다 해도 뭐라고 하실 분은 절대 아니고. 아, 그럼요. 네, 그냥 무료로 다 해주시는 거니까. 그럼요. 일단 전화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213-503-5333. 213-503-5333번이에요. 213-503번에 5333번 503-5333번으로 전화하셔서 주말에도 괜찮습니다. 제스민서 대표님에게 전화하셔서 은퇴연금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라고 문의하시면 또 스케줄 잡으셔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본다면 그러면 아까 은퇴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하시면 더 유리하다라고 예. 하셨지만 은퇴연금 같은 경우는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럼요. 하셔도 나이에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나이건 상관없죠. 예. 뭐 60세가 되셨다 하더라도 예, 돈만 지금도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따박따박 받고 좀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이 은퇴 연금 플랜을 준비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스민서 대표님이고요. 213-503-5333번입니다. 자, 그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이번에는 크리스티신 매니저님과 함께 리버스 모기지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셨던 분들은 있으신 분들도 생명보험이나 은퇴연금 준비하셔도 되겠지만 나는 그럼 집이 좀 있는데 이거를 뭐 이구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집을 활용해서 어떻게 좀 은퇴를 준비해 볼 수 있을까?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한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저희 크리스틴신 매니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올게요. 토요일 스페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 시간에는 리버스 모기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리버스 모기지도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 많이 해보신 분, 그래서 정말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야만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분은요. 시너지 원 랜딩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큰 랜딩 회사예요. 여기서 브랜치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는 크리스티 신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리버스 모기지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이 있으시면은 집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빼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네. 뭐 소위 많이 알고 계시는 캐시아웃 재용자를 해서 현재 집에서 돈을 빼신다든지. 에퀴티 같은 거. 그렇죠. 아니면 라인 오브 크레딧을 형식으로 해서 라인을 잡아놓은 다음에 네. 필요하실 때마다 빼쓰는 그런 용도도 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아무나 하실 수 있으신데 이 리버스 모기지는 현재 이게 노후 생활을 위해서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62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시니어들만 받을 수 있는 모기지 프로그램이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 2년 내에 페이먼트 연체 기록이 없는 분에 한해서 또 이제 이게 available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집을 내가 여태까지 평생 한 2, 30년씩 이렇게 페이먼트를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값도 상승하게 되고 에quity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리타이어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소셜 시큐리티 인컴 받고서는 요즘에 살 수가 없어요. 거의. 맞아요. 제가 좀 이따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그래서 집이 있으시면은 소셜 시큐리티 인컴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어떠한 엑스트라 인컴이 있었을 시에는 네. 조금 더 내가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부분에서 이 리버스 모기지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적합하고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미국 생활도 왜 이민 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집은 장만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목돈을 모으긴 좀 어려웠더라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남는 게 이제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이거를 또 팔자니 어디 이사 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이사 가더라도 렌트비는 꼬다박 또 나가야 되는 거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리버스 모기지 안에서도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집 담보 융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케이. 대신 에퀴티가 충분했었을 때 네. 그 이제 현재 갖고 계시는 몰게지를 예. 리버스 몰게지로 재용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 몰게지 같은 경우는 다달이 먼틀리 나가는 페이먼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매달 뭐 얼마 해서 언제까지 상환 기간이 있어서 네. 따박따박 내셔야 되는데 네네. 리버스 몰게지로 재용자를 해버리시면 네.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몰게지 금액을 저희가 내드려요. 예. 그 다음에 리버스 몰게지는 기본적으로 그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페이먼트가 평생 없어요. 그렇죠. 돈을 좀 받는 이상하죠? 거니까 이제 내는 건 없는 거죠. 이상하죠? 페이먼트가 왜 없을까? 네. 예. 왜 그래서 이제 리버스 몰게지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게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20만 불짜리 융자를 갖고 계시면 그거에 대한 뭐 페이먼트를 뭐 한 달에 1,000불 따박따박 내셔야 되는데 네. 리버스 몰게지로 재용자를 해버리시면 네. 그 2,000불 1,000불, 2,000불 내시던 페이먼트가 아예 없어지고요. 네. 대신 남아있는 그 에코리 안에서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불씩 예. 오히려 반대로 에코리를 통해서 인컴을 받아 쓰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워낙 집값들이 하도 올라가지고 그렇죠. 한 어떤 한 부부가 150만 불짜리 집이 있습니다. 진로에서 봤더니 150만 불을 쳐준대요. 근데 몰게지가 한 50만 불 정도가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100만 불의 에퀴티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리버스 몰게지를 하게 되면 네. 제가 집값에 대한 몰게지 한 페이먼트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다달이 뭐 한 5,000불, 4,000불, 5,000불 정도 페이먼트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고. 네. 그러면 100만 불 에퀴티에 대한 금액을 제가 매달마다 따박따박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대충 그런데 100만 불에 대해서 인컴을 잡고 그 어마운트를 받는 건 아니고요. 아하. 이게 계산법이 있어요. 아. 만약에 150만 불짜리 집인데 네. 이 두 분이 이 부부가 네. 뭐 한 65세 이상 70세 정도 되셨다. 네. 그러면은 대략 계산했을 때 한 60% 정도가 네. 융자 금액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럼 뭐 대충 계산했을 때 뭐 한 80만 불 잡고 뭐 100만 불 에퀴티가 있으면 한 60, 70% 그쵸? 나오면은 60만 불, 70만 불이 그죠? 아, 100%가 아니구나, 이게. 100%는 아니에요. 한 80만 불 정도 나온다고 예상했을 때 네네. 80만 불을 받으셔서 거기서 현재 갖고 계시는 몰게지 밸런스 50만 불을 제하시고 네. 나머지 30만 불에 대한 어마운트가 평생 나오시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런 형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데 아하. 이거는 이제 그 집 밸류에 따라서 틀려지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에이지에 따라서 틀려져요. 나이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돈이 더 많이 나오고요. 예. 나이가 어리실수록 예. 더 적게 나오고요. 아, 이게 아무래도 텀이 좀 더 길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게. 네. 아, 그렇군요. 이 네. 계산법이 그러니까 이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네.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먼틀리로 이렇게 그 매월 지급식으로 받으시는 옵션도 있으시지만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마운트가 별로 안 돼요. 아하. 뭐 1,000불, 2,000불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일시불로 네. 받는 옵션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불이 남았으면 네. 그 30만 불을 이제 한꺼번에 캐시아웃 하시는 거죠. 아하. 물론 융자지만 페이먼트는 평생 안 내시고요. 아. 네. 아니면 매월 지급식 형식으로 monthly 페이먼트 형식으로 따박따박 받으시는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평생 네. 사시는 거죠. 사는 돌아가실 거고, 내가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옵션은 한도 내 인출 방식으로 해서 라인업 크레딧을 뽑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30만 불 내가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다 뽑았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0만 불에 대한 라인을 뽑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 쓰시는 형식으로. 예, 근데 이제 라인업 크레딧은 좋은 게 이 컴파운드 인트레스트라고 해서 라인만 열어놓으시고 만약에 돈을 안 꺼내 쓰시면 네. 그 라인 어마운트가 매년 불어요. 이게 30만 불이 예를 들어 뭐 한 10년 후에는 60만 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쓰시면. 그래요? 내가 쓸 수 있는 라인이 그 정도 커진다는 거죠? 네, 계속 계속 풀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안 있겠네. 쓰시면요. 뭐 집값이 계속 뭐 올라간다든지 그런 거 대비 봤을 때 그렇죠. 다 상승은 하니까. 보통 일반적인 이제 밖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regular line of credit은 네. 어마운트가 안 불어요. 그렇죠. 예, 근데 reverse mortgage에서 주는 line of credit은 이게 매달 불어요. 내가 안 쓰고만 있다면. 안 쓰고만 있으시면.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네요. 리버스 모기지를 신청은 해주셨지만 라인 업 크레딧을 해놓으시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후에도 뭐 이제 어쨌든 집은 돈 안 내고 그냥 계시는 거니까. 그렇죠. 집에서 그냥 살면서 소일거리 하면서 뭐 한 달에 몇천 불 들어와서 굳이 내가 그거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안 써도 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내가 너무 편해요. 다른 집 이사 가기는 싫어. 근데 뭐 지금 당장 돈도 필요가 없으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인컴은 뭐 소셜 시큐리티 정도만 받고 계시고, 예, 리버스 모기지로 이제 하심으로 인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는 없어지니까 소셜 시큐리티 인컴 플러스 뭐 이렇게 뭐 소일거리 하시면서 버시는 금액으로 충분히 다달이 매달 사실 편안하게 할 수 있으시고, 또한 라인업 크레딧을 오픈해놨으니 네. 만약에 내가 뭐 다음 달이라도 여행을 가고 싶어, 아니면은 뭐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 그럼 아무 때나 돈 인출해서 자식이 갑자기 결혼을 해서 그렇죠. 몇만 불 필요해. 그렇죠. 돈 인출해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쓰심에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는 또 안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좀 오늘 다시 새롭게 배웠는데 리버스 모기지는 일단은 좋은 점이 내 집에 죽을 때까지 내가 살면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 금액은 뭐 라인 오브 크레딧을 쓰던 아니면 따박따박 매달마다 내가 어느 정도를 금액을 받던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렇죠. 사실 좀 은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굉장히 편하실 수는 있겠네요. 왜냐면 몰게지 페이먼트만 안 나가더라도. 그렇죠. 그것만 해도 벌써 몇천 불인데요. 숨 쉬거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예를 한번 드려보면 네.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도와드렸던 한 부부가 계세요. 네. 이제 이 부부께서 70이 조금 넘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평생 이제 읽어놓은 예, 그 세이빙으로 인해서 집 한 채가 있으셨어요. 네. 본인들이 거주하시는 집이. 네네. 그래서 그 집이 그때 당시에 한 60만 불가량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불 가량 되셨는데 페이먼트를 뭐 한 20년 동안 네. 따박따박 내셔서 밸런스가 한 10만 불 정도 있으셨어요. 얼마 안 몰게지가. 남았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페이먼트는 그래도 몇천 불이 되는 거죠. 계속 나가야 되니까. 네, 왜냐면 처음에 이제 한 4, 50만 불 받아 놓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페이먼트 내실 이제 형편이 좀 그러니까 어려우셔서, 왜냐면 남편분이 리타이어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일을 하시다가. 네. 그리고 사모님은 원래 일을 안 하시고 이제 하우스 와이프셨고.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인컴 하나로 사시기가 너무 힘드셔서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한테 도움을 이제 신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한 달에 뭐 1,000불 내지는 1,500불씩 이렇게 따박따박 도움을 드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인컴하고 자식들한테 받는 돈하고 네. 해도 모자른 거구나. 모자른 거죠. 왜냐하면 그쵸? 페이먼트가 높으시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그때 한 35만 불 정도인가 의 자금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1차 융자 갖고 계시는 융자 10만 불 있는 거 페이오프를 했더니 네. 몰게지 페이먼트가 당장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목돈도 한 25만 불 정도를 네. 저희가 이제 어베일러블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서 당장 필요는 없으니까 10만 불만 캐시를 드리고 나머지 15만 불은 라인업 크레딧 형식으로 이제 오픈을 해놓으신 거야. 당장 필요가 없으시니까. 네네. 예, 그랬더니 뭐 자식들한테 더 이상 손을 벌릴 일도 없었을 뿐더러 네. 너무 편안하게 그냥 여행 다니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자식들도 또 해피하고. 그렇죠. 예, 대신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식들한테 니네 나한테 돈 안 줘도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니네가 그 돈을 가지고 너는 세이빙해. 아니요. 내 인슈런스를 들어라. 생명보험을. 생명보험을 들어라. 예. 제스민서 대표님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라는 게 어쨌든 집을 담보로 네. 잡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까다롭게 구는 분들은 이거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나중에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좀 저도 잘못된 생각은 해요. 인식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돌아가시면 이분들이 집 소유권이 그러면 그냥 다 은행을 그냥 넘어가는 거가 이 생각 당연히 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안 좋아하시는 자식들도 있어요. 왜냐면 뭐 내가 받아야 될 네. 일종의 자산인데 네, 유산이 없어졌다. 그죠, 유산 예. 자산인데 예. 없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네. 근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지식이고요. 그럼 은행에서 만약에 이분들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그냥 리파이낸스를 해서 네. 자기 이름으로 가져가시든지 예. 아니면 파셔도 돼요. 집을 팔아서 그러면은 남은 돈 가져가셔도 되는 거군요.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그러면 은퇴하시고 났을 때 내 집에 있는 밸런스로 해서 좀 여러 가지 옵션을 두고 그렇죠. 페이먼트는 꺼버린 상태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쁘지 않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아니면 집이 소유권이 은행 쪽으로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사실은 좀 안전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네요. 목돈이 없으시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보실 만한 그런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과 사모님께서는 그때부터 굉장히 편안하게 얼마나 편해요. 예, 사시고 계시고요. 사실상 받으시는 소셜 시큐리티 인컴으로 충분하게 사시고 계세요, 지금. 골프 치러 다니시고 여행 다니시고 예, 전화하면은 매번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프시면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로. 그렇죠. 근데 아이들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되게 빵빵한 거를 들어놨더라고요. 네. 좋은 걸로. 그래서 그들도 어쨌든 뭐 나중에 유산거리가 있고 네, 생겼고. 베네핏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 와서 정말 많이들 고생하면서 일하셨는데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좀 미들 클래스라고 할까요? 이 중산층 혹은 또 열심히 사셨던 분들 은퇴하고 나서까지 고생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요. 많은 손님들이 저한테 저 가진 게 없는데 상담해도 될까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하셔야죠. 가진 게 많으시면 굳이. 그렇죠. 지금부터 그분은 내 마음을 대신한 예. 거예요. 가진 게 정말 쥐뿔도 없는데 이렇게 상담해도 될까요? 이런 건데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래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담하시면 어쨌든 그분이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는 플랜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없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 글렀어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전화하세요. 그러면 방법은 찾아드릴 거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정말 60세 은퇴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전화 한 통이 그리고 여러분 이 두 분과 맞는 이런 상담 하나가 여러분의 정말 은퇴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크리스틴 씨 매니저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714-651-9156 714-651번에 9156번입니다. 714-651번에 9156번입니다. 714-651번에 9156번이요. 전화하시면 되겠고 이게 사실 리버스 모기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집이 있으셔야죠. 아니요. 해주시는 회사도. 아, 그렇죠. 이게 리버스 모기지도 네, 좀 전문가분들이 계시던데. 악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게 어쨌든 평생 모아놓은 자산을 네. 사용을 해서 내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섣불리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진행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그래서 클래스도 들으셔야 돼요. 수업도 들으셔야 돼요? 네, 맨데토리로 클래스도 들으셔야 리버스 되고요. 모기지 하시는 분들은 네, 이것도 네. 안 가르쳐 주신 분들도 계실 수도 네, 있겠다. 절대 안 되고요. 네, 본인이 이제 이게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를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네. 예, 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62세 이상만 하실 네. 수 있으시기 때문에요. 네네네. 어른들은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네. 따박따박 다 따져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네. 또 에듀케이션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실 부분이지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누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나 당장 그거 할래 이렇게 섣불리 움직이시면 또 안 되시는. 근데 이건 그만큼 그렇게 좀 이렇게 돌다리도 두들겨 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당연하죠. 이거 정말 은퇴하실 텐데 이거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 거니까. 네. 그 크리스틴 씨 매니저님이 일하시는 시너지원 랜딩 같은 회사는 사실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회사죠. 미국 전역에 엄청나게 큰 회사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리버스 모기지 전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제가 또 한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아마 리버스 모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네. 전화번호 714-6551-9156 714-6551-9156번입니다. 오늘 저희 제스민 서 대표님과 크리스틴 씨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은퇴 준비 저부터도 시작이지만 지금부터 하루라도 빨리 먼저 시작하시는 게 또 한 달이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게 이게 쌓이면 나중에 정말 그때 가셔서 그때 준비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락처 안내해드릴게요. 아까 생명보험하고요. 은퇴연금 그 외에 모든 파이낸스 관련된 것도 혹시라도 상담 전문가가 필요하시면 제스민 서 대표님 통화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213-503-5333번이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던 랜딩, 집 몰개지 필요하신 분들도 전화하셔도 되는데 또 리버스 몰개지 때문에도 은퇴 관련해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크리스틴 신 매니저님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분 너무 바빠요. 지금도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데 그만큼 인정을 받으신 분이니까요. 전화번호 714-651-9156
56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